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정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르노, 삼성, 쉐보레 국산차일까 수입차일까 요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영상에 제가 르노, 삼성 차의 특징, 쉐보레 차의 특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셨고 또 질타도 해주셨고 또 많이 또 다른 정보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르노, 삼성 차도 수입차입니다. 쉐보레 차도 수입차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부분 어떤 분은 맞다, 수입차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적으로 법인이 한국인데 그 한국의 법인세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그게 왜 수입차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브랜드의 차들은 정말 국산차로 보는 게 맞을까, 수입차로 보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했고 제 나름대로 많은 자료 조사를 했어요. 보통 이제 르노, 삼성, 쉐보레에 근무하고 있는 부품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분들, 대표님들, 그리고 현직 정비사분들, 그리고 서비스센터, 각 브랜드의 서비스센터, 그러니까 사업소겠죠.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정비사분들,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업계, 다른 자동차 용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튜닝 쪽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다 같은 자동차 업계니까요. 그런 분들, 그리고 재생 부품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그런 쪽에 계시는 또 관계자분들, 자동차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자, 결론은 르노, 삼성, 쉐보레 다 수입차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저랑 생각은 좀 비슷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르노, 삼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산차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삼성이라는 자동차가 닛산이라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 자동차 셰시, 부품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수입해서 사실은 조립해서 약간의 디튠, 약간의 어떤 다른 약간의 국산화, 그래도 닛산 차였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과 샤시 대부분의 부품들이 거의 다 닛산 거였어요. 그 닛산이 부도가 나고 르노가 인수를 한 거겠죠. 르노 자체는 지금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그룹이긴 하지만 자동차 강국인 프랑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일단 국산차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부품값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닛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SM 시리즈, 그러니까 2009년식 이후에 나왔었던 디자인이 이제 프랑스 감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닛산 플랫폼이 아닌 르노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사용했었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연식 이하의 차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일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현대 기아차의 부품값이 2배, 2배 이상, 공인비 이렇게 다 합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많은 차이가 났었죠. 하지만 기본기를 잘 만든 차임에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리 법인을 한국에 가지고 있고 한국에 법인세를 낸다라고 해도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일본 닛산이고 프랑스의 르노라는 부분에서 기술 개발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타 국가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위탁 생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차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쉐보레.
개인적으로 쉐보레 차의 주행감, 그리고 탄탄한 바디와 셰시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안전 기준,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좀 많이 타협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참 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예전에 한국 GM, 그 다음에 뭐 쉐보레로 넘어가기 전에 요때 입사하셔서 근무하셨던 엔지니어 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과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으면서도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눴고 많이 배우기도 했었지만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도 보면 거의 수입차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일부 차종 있죠, 마티즈 있죠, 마티즈 시리즈, 마티즈, 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그 다음에 뭐 아베오, 그 다음에 경승합차 화물차 있죠, 다마스 라보, 그리고 라세트 프리미어, 또 한국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 6기통 있죠, L6 직렬 6기통도 사실은 대우에서 한국 기술로,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부도가 나고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좀 완벽하게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정비사님들도 수입차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부품 대리점 관계업자분들도 수입차라고 말씀하시고, 뭐 일부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차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차들 지극히 한국계 지형에 맞는 뭐 경차라든지 경승합차, 뭐 경화물차,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들마저 그 말고 일반 경차들 가운데서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품의 단가와 정체성들이 거의 미국의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안전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사설업체 카센터 있잖아요. 카센터 정비사님들을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도 하나같이 여쭤봤었던 게, 르노 삼성차와 쉐보레는 국산차인가요? 수입차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입차죠, 그게 왜 국산차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쉐보레로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 또는 GM 대우 시절, GM 코리아 시절에서부터 이미 부품값으로 인해서 부품값, 그리고 부품의 수입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입차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산차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자동차 업계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정체성 문제예요. 어떤 법적인 어떤 세금과 관련된 부분, 뭐 요런 데서는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자동차의 기준, 그리고 핵심 인력, 뭐 핵심 부품, 자동차 회사의 방향성, 뭐 요런 것 같은 경우를 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입차에 가깝지 않을까. 일단 부품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빈정상할 정도로 약간 빈정이 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 기아의 어떤 사례적인 원가 절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뭐 노조 문제, 어떤 기업 윤리, 뭐 어떤 요런 부분, 안전 기준, 뭐 요런 부분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기본을 충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강판이라든지 아니면 아연 도금, 아연 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조용 접합체의 어떤 사용 비율, 스팟 용접의 어떤 그런 꼼꼼함, 뭐 그 다음에 실링, 차체의
마무리 어떤 실링들, 그리고 뭐 방청 도료들, 꼼꼼하게 어떤 쓰일 수 있는 방청 도료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나름대로의 경도와 또 강도를 가지고 있고, 재료를 비교적 현대 기아보다는 많이 아끼지 않고 좀 기본에 충실하게 자동차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현실성에서는 부품 가격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출력이라든지 정숙성, 뭐 요런 부분에서 사실상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 자동차 브랜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면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설업체에 정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르노, 삼성, 쉐보레 차가 오면 견적을 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의 단가를, 부품의 단가를 다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와 비교해서 조금 더 단가를 높이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작업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에서 공인비를 조금 높이 넣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견적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부품 가격을 보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이야기했을 때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썩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았다. 그 부분에서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견적 내기도 좀 까다롭고 어렵다. 좀 싫다, 실망스럽다 라고 하시는 정비사님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작업하기도 솔직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는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뭐 공구라든지 뭐 특수공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요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정비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설계, 그 다음에 어떤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너무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좀 높은 단가, 그 부분에서 너무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아쉬움,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된 거겠죠. 자,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르노, 삼성 자동차, 또 지금은 이제 뭐 일본과 프랑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이겠죠. 그리고 쉐보레는 미국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수입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